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과 휴일 11명이 추가 발생하며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확진돼 자가격리된 제주시청 고위공무원이 추가 확진되고 수도권 익명 진단검사를 받은 뒤 제주에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청 4급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라사우나 방문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된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8시간여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해당 고위공무원과 밀접 접촉한 소속 부서 직원 24명은 긴급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동선이 겹치거나 겹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제주시 공무원 142명에 대해서도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돼 격리 조치와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검사를 했어요. 접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말과 휴일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1명. 확산세는 주춤했지만 한라사우나와 동백주간 활동센터, 7080 라이브 카페와 관련해 확진자가 추가되며 산발적인 연쇄 감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탄절 연휴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제주에 온 관광객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검사 후 대기하지 않고 입도한 이들 관광객을 숙소에 격리 조치하고 도민 환자 입원 우선 방침에 따라 병상 배정을 후순위로 정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강제 사항이나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익명 진단검사와 관련해 검사 후 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 대기를 의무화하는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격주마다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42곳에서 근무 또는 종사 중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시설 자체 의료 인력과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활용하고 신규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입소 전 사전 진단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 만감류의 경우 그동안 농가의 출하 경쟁이 심해지면서 설익은 과실이 출하돼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또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품질 과실만 출하하기 위한 사전 품질 검사제가 도입돼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출하를 앞둔 한라봉 비닐하우스. 농협 직원이 표본나무 3그루에서 높낮이별로 한라봉 열매를 따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망감류 사전 품질 검사제에 따라 수확 전에 당도와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 품질 검사제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전 출하물량. 품질 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은 1.1% 미만이어야 하고 천혜향은 당도 11브릭스, 산 함량 1.1% 미만입니다. 농가들은 품질 검사를 통해 고품질 과실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하면 확실히 이제 당이 좋아하면 나게끔 하면 자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맛이 좋으니까 당연히 더 찾게 되고 하나라도 더 먹게 되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라봉의 수확 전 품질검사 통과 비율은 절반 정도. 지난달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농가 71곳이 검사를 신청했는데 38곳만 통과해 합격률이 53%로 나타나 상당량의 저품질 과실 출하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당도에는 실질적인 어떤 12브릭스 기준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산도가 1.1 기준에 조금 이제 높게 나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는 농가나 성과장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3년 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합니다. 제주산 망감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 수기 토론회를 거쳐 도입된 사전 품질 검사제.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울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3살도 안 된 아이들이 학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반년 넘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들은 학대가 일어난 장면을 지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꺼내던 장난감을 바닥에 모두 쏟자 교사가 나타나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밀칩니다. 쏟은 장난감을 아이에게 하나씩 던지더니 장난감을 다시 주워 담고는 정리하라 시킵니다. 정리하던 장난감이 쏟아지자 다시 아이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장난기가 많던 아이는 교사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혼나는 게 싫어 손으로 저지하면 교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아이에 대한 훈육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시 겨우 생후 27개월이었습니다.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을 잊고 그거를 교정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애한테 똑같이 다시 때릴 건 아닌가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3명, 학대 건수는 42건이나 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는 2월 달에 접수됐지만 CCTV 판독이 끝난 6월까지 구청이 사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직 아동학대 조사 중이지 않냐, 아동학대가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 원장에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원장은 가해자로 경찰 조사 중이었거든요. 중구청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경찰 조사는 끝나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라도 나와야 이거를 아동학대라고 두고 우리가 행정처분해야 되지 않냐. 반년 넘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들은 학대가 일어난 장면을 도려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벌어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아동과 학부모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연간 2천여 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 처참한 현실에 떠밀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포스코 노동자 10명이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며 산재 신청에 나서면서 포스코 직업성 암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에서 37년을 근무한 윤여화 씨는 암의 일종으로 성면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직업성 암을 인정해달라며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보온제를 벗겼다가 다시 감기도 하고 이럴 때 그 보온제가 항상 날리고 번쩍번쩍하는 게 이제 많이 날리고 했죠. 그때 흡입도 됐고.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소속인 이호인 씨는 파이넥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8년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 작업 현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돼 왔다고 말합니다. 분진땀에 앞이 안 보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흰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 되면 여기 마스크 흰 게 없습니다. 이빨만 하얘지지.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에서 포스코의 직업성 암 발병 실태가 공개되면서 포스코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 10명이 암과 루게릭병 등으로 집단 산재 신청에 나섰습니다. 부산물들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폐암이나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치권과 시민 노동단체들은 포스코에 대한 직업성암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이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성, 환경성 암의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과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난해 산재 사망자 2,020명 가운데 직업병 사망자는 57%인 1,165명. 사고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포스코의 직업성암 산재 신청은 불과 4명. 다큐 방송 후 불과 2주 만에 7명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직업성 암이 현저하게 거의 대부분이 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민을 협박하고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는 노조의 행태를 방관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국민기업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마저 거부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남서쪽에서 불어들어오는 따뜻한 공기로 인해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날씨 변화가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따뜻한 남서풍으로 인해 내일 낮까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급격히 추워집니다. 내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모레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강한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는 11도, 남부는 9도, 동부는 8도로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 15도, 남부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와 광주, 김해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안개로 인해 대부분 공항의 하늘 상황이 양호하지 않은데요.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편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강한 추위가 몰려오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주 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추위는 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와 2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55살 고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80%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81%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내년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의 77%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수출 기업의 77%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LNG가 공급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혁신도시 4,200여 세대에 LNG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가스는 애월 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이송 공급되며 제주도는 경제성과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해 서귀포 지역의 LNG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4천여 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공원과 광장 등 309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제주 지역 누적 공공 와이파이가 4,600여 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 공공 와이파이에 인증 등록한 도민과 관광객은 177만 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실내보다 실외 해변과 올레 코스 등에서의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기 남부경찰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전국에 6명이며 현직 제주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김원준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고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강원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외사국장을 거쳐 지난 8월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줄었지만 무단 배출되는 쓰레기는 늘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거된 쓰레기는 하루 평균 1,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부터 매립장에 가연성과 불연성이 섞인 혼합 쓰레기의 반입이 금지되면서 야초지 등에 무단 배출된 쓰레기는 1,6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5%나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